깊은 바다에 있는 원유를 탐사하기 위한 드릴십도 이런 선박 중 하나. 1998년 첫 드릴십을 진수시킨 후 지금까지 우리 조선 기술을 대표하는 선박으로서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특수 선박이다. 드릴십이라는 것은 이제 과거에 대부분의 유전 개발이라는 게 연안, 그러니까 대륙붕에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육지하고. 근데 차츰 이제 에너지가 고갈이 되다 보니까 점점 깊은 수심의 바다, 그리고 환경이 좋지 않은 바다로 나가가지고 그 원유 시출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이제 대양으로 나가고 깊은 바다에서 원유 시출을 하기 위해 가지고는 아무래도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배 타입의 어떤 시추선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심해로 나가 원유를 시추하여 탐사하는 드릴십. 파도와 바람을 가르며 바다 한가운데서 수천 미터의 심해를 시추하는 특수한 목적의 선박이다. 드릴십은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는 고부가가치의 선박이다. (2005년) 이후에 그 드릴십이 약 37척 정도 발주가 됐습니다. 전체에서 37척 중에서 국내 조선업체가 35척을 수주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95%를 국내 이제 조선업체가 독식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척당 가격을 보시게 되면 이게 지금 한 7억 불 정도. 높은 기술력을 요구하는 선박이기에 극지용의 드릴십은 한 척당 약 10억 달러, 1조 원에 달한다. 그럼 드릴십은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을까? 드릴십이 다른 배들과 다른 점은 무엇보다 배 위에 설치되어 있는 시추 장비, 그리고 배 밑에 달린 6개의 추진기다. 기존에는 일반 플랫폼이라서 고정식이나 이런 그 재킷 타입으로 이제 직접 그 부분에다가 해역에다가 그런 설비를 이제 설치를 하고 그것을 이제 직접 시출을 해서 그 분수이 끝나면 그 플랫폼이나 그런 그 설비를 해체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비용이 상당히 만만치 않습니다. 또 한 번 하게 되면 또 새로 또 장소 이동도 힘들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을 이제 충분히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동식 해양 시추 설비를 만들자 해서 이제 탄생하게 된 게 해양 드릴십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고정식 플랫폼은 설비를 설치하고 해체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 않았다. 하지만 드릴십의 경우엔 시추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동이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인근 연안뿐 아니라 깊은 바다로 나가 시추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 깊은 바다 한가운데서 바람과 파도, 그리고 조류에 맞서 수천 미터 수심의 깊이로 파이프를 내려 시추하며 견뎌야 하는 드릴십. 그렇다면 드릴십을 계속 한자리에 머무를 수 있게 해주는 추진기의 힘은 대체 얼마나 큰 걸까? 바람이 뭐 한 거의 어느 정도일까요? 한 30m/s 정도면 한 70노트 정도 됩니다. 약한 태풍급 정도 되는 환경이고요. 파도를 보자면 한 8m. 그것도 거의 약한 태풍 수준의 어떤 파도가 되는데, 그런 환경 속에서 배를 한 자리를 가만히 유지하면서 그 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실제로는 그 파워가 크게 필요한 거죠. 그 추진기의 어떤 추력이 크게 필요하게 되고, 다른 배들은 왜 추진기가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운항을 하게 되는데요.
이 배는 6개가 있습니다. 추진기가. 아지무스 스러스트라고 하는 360도 회전을 하게 되는 스러스트가 6대가 있는데 이 6대를 사용해서 자리를 계속 한 자리에 유지하면서 시출을 하게 되는 겁니다. 드릴십에 달려있는 6개의 추진기는 각자 360도 회전하면서 작동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시출을 하는 동안 한 곳에 계속 머무를 수 있는 것이다. 그 개당 스러스트 파워가 5,500kW 정도 되고요. 5,500kW면 마력으로 따지면은 약 7,000마력, 17,000대가 끄는 정도의 힘을 스러스트 한 대가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좀 마일드한 해상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4,500kW, 약 6,000마력 정도 됩니다. 드릴십의 항해실. 드릴십을 한 자리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는 높은 추진력의 추진기 외에도 필요한 것이 있다. 바로 배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DP 시스템이다. DP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자면 해상에서 이 배를 안 움직이고 한 자리에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서 안전하게 시출을 하고자 하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자기 위치가 정확한지 안 한지를 알 수가 있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크게는 지금 인공위성 그러니까 GPS 시스템이죠. GPS 시스템하고 배 자체에 어떤 그 위치를 알아낼 수 있는 신호기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 해저에 음파 발생기를 설치를 해놓고요. 배에 다시 그 지범기를 설치를 해가지고 항상 교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성과 지범기를 통해 드릴십은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높은 추진력의 추진기를 통해 선박의 위치를 고정시키게 된다. 이 DP 시스템을 통해 깊은 바다 한가운데서 드릴십은 자기 위치를 1m 이상 벗어나지 않으며 안전하게 시출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드릴십의 또 하나의 특징은 시출을 위한 장치를 꼭 지니고 다녀야 한다는 것이다. 먼저 대리기라 불리는 이 구조물에는 시출을 위한 각종 장비들이 들어가게 된다. 여기서 드릴용 파이프들이 최종 연결돼 시출을 하게 된다. 하나당 길이 약 23m의 드릴용 파이프는 서로 연결돼 수천 미터 아래로 내려간다. 여기 보이는 요 드릴 파이프를 저쪽으로 옮겨서 한 3번 정도 연결을 하고 그 연결된 드릴 파이프를 탑 드라이브로 들어 올려서 회전을 하면서 수십 미터로 그리고 지층 미터로 해서 뚫게 됩니다. 그게 그런 식으로 해서 드릴링 작업이 됩니다. 대륙으로 최종적으로 옮겨진 드릴용 파이프들은 이곳 지휘실의 통제로 서로 연결돼 깊은 바닷속 지면을 뚫게 된다. 이때 허용 각도는 5도다. 만약 이 각도를 벗어나게 되면 파이프는 파손되고 마는데 심해에서의 시추 작업은 그만큼 까다로운 작업이다. 그럼 어떤 과정을 통해 시추가 이루어질까? 일반적으로 이제 시추를 하게 되면 라이저 파이프라고 하는 것을 먼저 내리게 됩니다. 그 라이저 파이프를 내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시추 파이프를 내려서 드릴링을 하는데요. 그 드릴링을 할 적에는 머드라고 하는 액체를 이용해서 드릴링을 하게 되고 그 드릴링 할 때 나오는 각종 그 부산물들을 머드가 이송을 해서 배 위에서 걸른 다음에 그 머드를 다시 투입해서 서큘레이션 하는 방식으로 드릴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1,000m까지는 이제 드릴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설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시추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라이저 파이프라고 불리는 파이프를 내린다. 그리고
라이저 파이프를 통해 드릴용 파이프를 내린다. 바닷속 지면이 닿는 곳까지 라이저 파이프들이 서로 연결되는데 이 관을 통해 드릴용 파이프가 내려가게 된다. 지면에서의 본격적인 시추 작업에는 머드라는 특수한 액체를 이용한다. 드릴용 파이프 끝을 통해 이 머드를 분사시켜 시추를 하게 된다. 이때 머드는 시추할 때 나오게 되는 부산물과 한데 섞여 배 위로 다시 수거된다. 실제 시추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라이저 파이프들이 대륙에서 서로 연결되며 내려간다. 안전하게 바닷속 지면까지 라이저 파이프들이 연결되고 나면 이후 드릴용 파이프들이 서로 연결되어 내려간다. 연결 작업이 끝난 뒤 본격적으로 탑 드라이브가 드릴용 파이프를 회전시키며 시추를 하게 된다. 기후 조건에 따라 달라지지만 10,000m 이상을 시추하기 위해서는 대략 70여 시간이 필요하다. 꼬박 이틀이 넘게 걸리는 것이다. 이때 보다 안전한 시추 작업을 위해 지휘실에서는 심해용 무인 잠수정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추 상황을 확인하게 된다. 높은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드릴식. 그럼 선박의 실제 설계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설계는 GS CAD로 이루어지는데 이는 3차원의 선박 설계 프로그램이다. 요소 간의 간섭 체크에서 부딪히는 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전에 체크해서 문제되는 내용을 사전에 제거를 하고 설계를 완성을 시키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 설계 프로그램을 통해 실제 제작될 선박 그대로 3차원으로 재현해 볼 수 있다. 수많은 작은 조각들이 모여 만들어지는 실제 선박을 제작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된다.